텍사스 같은 주는 주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재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카운티 교육구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방세율을 모두 합치면 지역에 따라서는 평가액이 약 2% 안팎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의 종부세처럼 연방정부가 전국의 고가주택을 합산해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은 일단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로 카운티나 시, 교육구 같은 지방정부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수입은 공립학교와 경찰, 소방, 도로와 같은 지역 서비스의 재원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로 설명될 수 있는 미국의 재산세는 주나 카운티와 같은 지방정부에 따라 상당히 그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보유세, 즉 재산세에 대한 과세의 부담은 한국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시가가 30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을 지금 구입하면 기본 재산세는 과세 평가액의 1%인 약 3천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지방채 관련 세금이나 특별부담금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주택을 20년 전에 10억 원에 구입했다면 계산이 매우 달라지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소유권 변경이나 증축 같은 사유가 없는 한 과세 평가액의 연간 상승을 원칙적으로 2%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의 평가액이 매년 2%씩 20년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약 14억 9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본 재산세는 약 1,49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장점은 오래 거주한 사람의 세금이 집값과 함께 갑자기 뛰는 것을 막아준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 같은 주는 주 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재산세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나 카운티 교육구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방세율을 모두 합치면 지역에 따라서는 평가액이 약 2% 안팎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 원 상당의 주택이라면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연간 재산세가 약 6천만 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 각종 공제를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재산세가 이것보다 훨씬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같은 경우에 실거주 주택 공제인 홈스테드 이그젬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소유자는 교육구 재산세에서 추가 공제와 세금 상한을 받을 수가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연방세법은 최근 5년 중에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주된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 차익 중 개인은 최대 25만 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최대 50만 달러를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25억 원에 구입해서 75억 원에 파는 사례를 미국에 단순 적용하게 되면 고소득자 부부의 연방세는 약 10억 원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각 5억 원 수준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도 기타 공제는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는 세금이 오르는 속도를 제한해서 예측 가능성을 주는 방식과 현금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의 납부 시기를 조정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납부 방식이나 이 납부 기간 그리고 납부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이를 잦은 변경을 통해서 흔들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주된 거주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제도 역시 그 폭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본 시가 30억 원의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약 91만 원에서 318만 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월로 나누게 되면 약 19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할 때 이 비용을 당연히 월세에 반영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세금이 월세로 전가되는 이유는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할 때 이 비용을 당연히 월세에 반영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은 줄어든 수익을 회복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거나 다른 자산으로 옮기거나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월세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직접 입주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한 집으로만 보면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되겠지만 시장 전체에서 이런 선택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가격대의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시가 3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아지고 32억 원 안팎부터 세율이 높아진다면 구매자는 세금 기준선 아래의 주택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29억 원에서 30억 원대 주택의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보다 조금 비싼 주택은 거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맞다 틀리다 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정책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 위반자의 계획이 실려있는 그러한 행정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를 만들어내고 찬성하는 측의 가장 강한 논리는 아마 조세 형평이 될 것인데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큰 공제를 받는 것이 공정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반대 측의 논리로는 한국 전체의 과세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미국에서 잠시 봤던 것처럼 한국은 보유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모든 단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등과 비교를 해봤을 적에 이러한 세금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공제까지 제한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즉 이거는 과세를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세 형평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논리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공제를 받는 것이 왜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연역적 추리나 논리를 통해서 반박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것은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공제를 주겠다라는 취지 하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게 왜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제를 받는 게 왜 불합리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는 이 장기 보유 공제라는 이 기존 틀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반박은 아니고요. 사실은 정책적으로 국민의 대부분을 1거주 1주택자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 형평보다는 과세 부담이라는 논리가 더 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거주자에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인정해주는 거주 기간을 3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3년이 넘는다고 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로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고 정책상 가지고 오는 그러한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이 넘었다고 해서 부모님 간병하는 5년의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정책을 위반할 때는 어떠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위반했다고 이것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법률가인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판시했던 것처럼 어떤 한 채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정장치 없이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옳은 논리이고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개편안이 어떤 조정장치 없이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잣대에서 모든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개편안을 좀 더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도 다시 이런 수정안이 있거나 이러한 개편안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